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계절적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날씨는 24개의 길목을 지나며 중요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4절기입니다. 24개의 절기 중에서 계절의 정점이자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는 변곡점은 총 4개인데요. 봄과 가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가 춘분과 추분이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여름의 정점이 하지, 반대로 밤이 가장 긴 겨울의 정점이 바로 동지가 됩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기술은 100여 년 전부터 등장했지만 현대 인류에게도 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지난 2020년 검찰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범죄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절도와 어린이 유괴 사건은 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폭행, 살인, 성범죄,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는 밤에 발생하는 비중이 다른 5개의 시간대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인류가 속칭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며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밤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신체적 조건은 동물의 세계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말할 것도 없고 벌이나 거미와 같은 곤충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냉혹한 대자연의 세계에서 인류가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역사적 사건은 불의 발견, 더 정확히는 약 15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인류의 먼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맹수와 달리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목숨을 위협하는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키고 맹수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다루게 된 덕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은 인류 생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나무에 직접 불을 붙인 횃불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소기름으로 양초를 만들어 쓰기도 했는데요. 18세기부터는 석유등과 가스등이 등장하며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빛을 만들었지만 직접 불을 붙이는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 만든 등불은 바로 눈앞, 발 아래를 비추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1879년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물건 중에 최고 업적으로 평가받는 백열전구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타오르는 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전기와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해 빛을 낼 수 있게 됐고,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1938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전기와 수은으로 빛을 내는 형광등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빛을 통제함으로써 해가 지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구의 밤은 이미 충분히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은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 TV와 같은 디스플레이 표시 장치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빛을 내는 반도체인 발광 다이오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LED라 불리는 제품입니다. LED는 전극의 방향과 동일하게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빛 에너지로 바뀌도록 만든 반도체입니다. LED의 장점은 전력 효율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발명했던 초기 백열전등은 투입된 전기의 5%만 빛으로 바뀌고 95%가 열에너지로 변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빛을 내는 장치라기보다 전열기구나 마찬가지인데요. 형광등은 그보다 높은 20% 수준의 발광 효율을 보이는 데 반해 LED는 들어오는 전기의 50% 이상을 빛으로 바꾸는 훌륭한 소재입니다. 그 때문에 LED는 TV나 스마트폰처럼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로 자리매김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양자막대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자막대는 지름이 10나노미터 미만, 길이가 100나노미터보다 짧은 반도체 소재인데요. 1나노미터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에 불과한 점을 떠올리면 얼마나 크기가 작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LED처럼 빛을 내는 장치에서 발생되는 불규칙한 파장의 빛 중에서 일정한 방향과 파장의 빛만 걸러내는 편광판이라는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편광판에 가로막히는 빛 때문에 우리는 실제 밝기의 절반에 불과한 화면을 봐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노정규
노정균 교수와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이승현 박사 공동연구팀은 양자막대 LED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편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편광판이 필요 없는 선편광 LED를 통해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소비 전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사용 시간을 2배 넘게 늘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선편광 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얇은 단일층의 양자막대 막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기존 기술은 하부층에 손상이 가해지는 문제로 0.5%의 효율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액체 위에 나노 입자를 띄우고 표면 압력을 조절하는 렉뮤어 블러젯 기술을 이용해서 10.3%의 효율을 갖는 편광 LED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기존 효율의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노정균 교수는 고효율 선편광 광원은 기존 디스플레이 밝기 및 수명을 2배 이상 늘리고 공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기술로 향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최대 강국의 위치를 지켜나갈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20년간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던 LCD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류의 눈은 OLED를 넘어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넘어 17년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이 최근 중국에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용화된 가장 앞선 기술인 OLED 시장을 보면 중국은 중소형 OLED에서 이제 겨우 10%를 넘어섰을 뿐입니다. 한국은 대형 OLED 패널 시장의 99%를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올라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시장만큼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